네, 한 주간의 이슈를 알차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위클리 핫 이슈. 오늘도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귀여운 버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고요. 놀러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인 19일부터 오늘 23일 금요일까지 이 제주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 학생 대상 접종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19 접종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백신 안 맞으면 수능 못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저한테도 실제로 학부모분들이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이 오해를 풀어볼까 해서 먼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군요. 한번 우리 점검해보죠. 안 그래도 저희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 또 고3 그 수험생들 백신 접종 맞고 나서 뭐 소감 같은 것도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 네네네.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자, 그러면은 우선 백신을 안 맞으면 수능을 못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이거 사실 아니죠. 네, 물론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네.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수능을 못 본다. 뭐 바꿔 말해서 백신을 꼭 맞아야 수능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전부 가짜 뉴스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교육부가 또 밝혔어요. 실제로 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마 빠르면 8월쯤, 늦어도 9월경에는 이 백신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 그 수험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능 응시 방식이 고시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어서 이제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든지 가족들도 있을 텐데 백신 안 맞으면 수능 못 본다. 이건 정말 가짜 뉴스고요. 여부에 상관없이 수능은 다 볼 수 있다는 거. 네,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정확한데 다만 조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백신 접종에 강제성은 없다. 이 점은 이제 확실한데요. 이걸 또 자칫 오해를 하면 접종 안 해도 수능 볼 수 있으니까 접종할 필요가 아예 없다.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건데 핵심은 접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국가가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수능 볼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무조건 맞아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도 가짜 뉴스지만 꼭 백신 맞을 필요 없다.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백신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10년 이상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실험체도 이렇게 여러 연령대 여러 대상으로 거쳐야 되겠죠.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기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것도 덜어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모든 거를 다 지금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있어서 좀 잘 판단하셔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시고 개인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제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잘 뉴스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중 이용 시설이라며 요즘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무쪼록 이 코로나19 시국이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진짜 감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오늘 그러면 요 가짜뉴스는,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이슈를 준비했어요? 예, 몇 번 다뤘던, 기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루게 됐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면서 이 재단 노조가 좀 시위를 진행을 하고, 또 성명도 계속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의회가 이 재단 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강한 수위로 비판을 했어요. 네네. 또 일정 부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지난 13일에 열린 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상임위가 다시 또 비판에 나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날 나온 그 의원분들께서 하신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총 3가지로 문제를 일축할 수 있겠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제주문화수재단이 그 제주도에 공무원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내부 결제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파견해달라는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했다. 이렇게 팀장들이 사인하는 그런 결제서인데 여기에 이제 4명의 그 재단 팀장이 사인하셨는데 이 중에 3명이 법정 휴가 중이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도의회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휴가 중임에도 부득이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난 게 아니고요. 네네. 공석이 된 지가 지금 1년여 기간, 상당 시간 좀 시간이 지났고 네. 그동안은 재단이 뭐 공무원 파견 요청이라든지 뭐 채용 위한 공고를 냈다든지 그런 그 노력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제주도청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이렇게 휴가 중인 내부 팀장들에게 내부 결제를 진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두른 부분은 좀 의아하다. 이게 의원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비판에 나섰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이 점이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지적하는 건데 네.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이 됩니다. 또 어떤 지적이 나오죠? 이번에는 비록 재단이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그 공무원 파견 인사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무원 파견 요청을 승인한 건 제주도거든요. 이 제주도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게 원지사가 2018년에 했던 원희룡 지사가 2018년에 했던 발언과도 관계가 있는데 당시에 그 원지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공무원의 보직 숨통을 트기 위한 파견은 없애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직 공무원분들 중에 그 승진이 가능한 사람 수, 그 자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공무원 계신 분들이 나와야 밑에 분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좀 더 많은 수를 승진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그러고 싶은 경우에 제주도가 지금까지 좀 관행적으로 이 출자 출연 기간에 공무원을 파견함으로써 좀 어떤 부분에서 일종의 승진을 시키는 그런 좀 관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다. 네네. 이게 뭐 물증은 사실 물증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증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처벌이나 이런 것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이렇게 인사비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 점이 이제 안창남 의원이 좀 집중해서 추궁을 했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점이 좀 요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18년에 원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창남 의원도 집중 추궁하면서 지적을 한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재단이 이 제주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거지만 실제로는 제주도가 의도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그래서 같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또 이 관련해서 마지막 이슈는 뭐가 있나요? 그 재단이 최근까지 그 경영기획실장 이걸 공채를 위해서 공채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게 이제 내부 직원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렇게 공채를 앞두고 갑자기 이 해당 자리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이유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는 예를 들면 공채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공개 채용으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사장이 다음날 공무원 파견해달라고 제주도에 서류를 보냈다. 이게 좀 다시 납득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했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재단 노조와 도의회 상임위 측의 이제 입장인 거고요. 뭐 이 밖에도 그 원지사 라인으로 사실은 지금 이승택 이사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꼽히고 있는데 이분이 그 원지사 사퇴 이후에 뭐 거취를 함께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별개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승택 이사장님이 한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박호영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 이승택 이사장님께서는 원지사가 사퇴하더라도 정해진 임기를 마치겠다. 같이 사퇴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임시회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왔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희 위클리 핫 이슈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지 궁금했던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이. 네. 그렇다면 제주 문예재단이나 제주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해요. 뭐라고 했나요? 일단은 그 이승택 이사장과 노조의 어떤 직원들 사이에 그 소통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공무원을 파견한 거다. 그러니까 재단 실무를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하기보다는 네. 소통이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책임을 질 거다. 이런 점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고요. 네네. 사실은 이게 정말 목적이었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게 또 도의회 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도청에 인사를 요청한 거냐. 이거는 스스로 무능력을 시인하는 셈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고 네. 상임위는 또 이런 점을 들면서 그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다시 개방형직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로 공모하는 이런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 내용을 또 원지사에게 실제로 서류로 해서 전달을 했고요. 네네. 원지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뭐 지금 파견된 인사를 취소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점도 또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보죠. 지켜보고 네.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밀성 건물 관련해서도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이슈를 전해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밀성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거다 예고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도의회가 이제 해당 건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이 내용으로 이제 안건 상정해서 통과를 했어요. 도의회는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 의뢰를 실질적으로 밟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고 근데 또 감사원이 이 의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감사원의 감사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 혈세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우리 피 같은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이 세금으로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2017년 재단이 재정이나 규모면에서 이제 2배 이상 커졌어요. 그죠? 맞아요. 네. 인원도 2배 이상 늘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도 했고 네. 관심도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예술재단의 계속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좀 코로나19로 다 어렵지만 또 우리 문화예술인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어떻게 좀 이 힘든 여건들을 이겨낼지 또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런 이슈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나오는 이야기들 있으면 또 바로바로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오늘 이슈까지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클리 핫 이슈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였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